LA 코리아타운 외곽에 위치한 로즈힐 고등학교로 전학 온 한 여학생. 그날 아침 자욱한 안개 사이로 등장한 교복 차림의 소녀는 단정하고 조용했습니다. 김혜진, 17살. 전학 온 지 3일째였죠. 복도에선 이미 예진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쟤 진짜 말 안 해. 하루 종일 입 꾹 다물고 있어. 나 수학 시간에 옆에 앉았는데 연필 굴러가도 못 줍더라. 학생들은 호기심 반, 무관심 반의 시선을 던졌고 예진은 그 시선을 피하는데 익숙한 듯 보였죠. 교실 안 창가에서 조용히 책을 펼치던 예진은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책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한국식 볶음김치와 달걀말이 조촐하지만 정성스러운 도시락이었죠. 그걸 본 건 하필 트래비스였습니다. 트래비스는 LA 태생 백인 학생으로 교내에서 꽤나 힘 좀 쓰는 존재였습니다. 가라데를 2년 배웠다고 자랑했고 농구부 주전들과 어울리며 학교의 반쯤은 자기 영역이라 착각하곤 했죠. 그날도 그는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우스갯소리를 주고받으며 식판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도시락을 먹고 있는 예진을 발견했죠. 트래비스는 소리쳤습니다. 야, 그게 뭐야? 쓰레기야, 음식이야. 냄새 봐, 완전.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예진은 고개를 숙였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트래비스가 성큼성큼 다가와 치킨 윙 하나를 예진의 도시락 쪽으로 툭 던졌습니다. 기름 묻은 윙이 예진의 반찬 위로 떨어졌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예진은 아무 말 없이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와, 얌전하긴 하다. 진짜 아무 반응도 없네. 트래비스는 더욱 신이 나 대놓고 말했죠. 이런 음식 먹어서 키도 안 크나 봐. 제 다리 봐, 완전 쫑긋. 교실 안에 있던 미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멕시코계 학생으로 조용한 성격이지만 예진에게 유일하게 몇 번 말을 걸어본 아이였죠. 그만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자꾸 괴롭히는 건데? 하지만 트래비스는 비웃었습니다. 네 친구야? 그럼 둘이 같이 먹든가. 말 끝에 도시락을 발로 밀었습니다. 예진의 도시락이 바닥에서 엎어졌습니다. 무언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났고 교실이 일순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예진은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도시락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트래비스를 향해 쳐다보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잠깐 번뜩이는 빛이 지나갔습니다. 그걸 눈치챈 건 미아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래 감춰뒀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트래비스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소녀가 누구였는지를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복도에는 학생들의 잡담이 흘러넘쳤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트래비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죠. 야, 아까 봤어? 걔 또 전학생 도시락 걷어찼대. 진짜 못됐다. 근데 쟤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이제 알겠어? 쟤 완전 겁쟁이라니까. 우리 반 유령이야. 예진은 아무렇지 않은 듯 복도를 걸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싸준 도시락이었고 할머니의 비법 간장 양념이 들어간 우엉조림까지 들어있었죠. 그 도시락이 모욕당했을 때 예진은 진심으로 참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미국 이민 와서 세운 첫 번째 원칙이었으니까요. 조용히 문제없이 아무 흔적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이곳에선 친구도 필요 없고 실력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버텨왔죠. 그러나 어쩐지 가슴 깊은 곳 어딘가가 간질간질했습니다. 억눌러 두었던 무언가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죠. 바로 본능이었습니다. 예진은 6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강원도에서 40년 넘게 체육관을 운영하신 분이었고 예진은 그곳의 최연소 사범으로 통했죠. 검은 띠를 딴 건 11살, 전국 유소년 대회를 휩쓴 건 13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랑이었고 지역 신문에도 실렸었죠. 하지만 중학교 2학년 겨울 가족이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예진의 태권도 인생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할아버지의 체육관은 문을 닫았고 도복은 이민 가방에 접혀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다시는 태권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왜냐하면 이곳에선 태권도가 특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동양 무술이라는 이유로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죠. 태권도? 그거 그냥 발차기 장난이잖아. 가라데에 비하면 장난이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예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복을 입고 있던 자신의 모습도 함께 지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시락 사건은 달랐습니다. 모욕은 참을 수 있어도 엄마의 정성을 짓밟은 일은 참기 힘들었죠. 거기다 미아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미아는 점심시간 이후 예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예진아, 괜찮아? 진짜 너무했다. 트래비스 그 자식. 예진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근데 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미아는 예진을 잠시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말했죠. 너 이상해. 아니, 멋지게 이상하다는 뜻이야. 아까 도시락 주울 때 눈빛이 완전 달랐어. 예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아직도 아까 움켜쥐었던 주먹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살짝 파랗게 멍든 손등을 바라보며 예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당하게 두지 않겠어. 그날 밤 예진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도복을 꺼냈습니다. 하얀색이던 그 도복은 시간의 때를 머금고 있었지만 왼쪽 가슴에 새겨진 태극 마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 검정색, 도장 사범들이 직접 손으로 매듭 지어준 그 띠를 예진은 살며시 손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김혜진이라는 이름의 진짜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야기가 궁금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김혜진의 봉인된 과거는 이제 막 그 실루엣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즈힐 고등학교는 평소와 다름없는 듯 보였지만 그 안에 깔린 긴장감은 분명 달랐습니다. 점심시간 도시락 사건 이후 교내 SNS에는 예진의 사진이 은근히 퍼지고 있었죠. 누구는 그녀를 도시락 참사 생존자라 부르고 누구는 웃지 않는 유령이라 부르며 키득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밤새 검은 띠를 손에 쥔 채 무릎을 꿇고 숨죽여 호흡을 가다듬었으므려. 그건 단순한 추억 회상이 아니라 다시 몸을 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진은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 있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먼저 지켜야 할 건 평정심이었습니다. 그날 체육 시간 무리가 시작됐습니다. 트래비스가 버젓이 체육 선생님 미스터 첸에게 다가가 말했죠. 선생님, 전학생 예진이랑 팀 나눠서 10일 농구 시합하면 안 될까요? 운동도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요.
미스터 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트래비스를 보았지만 예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진, 괜찮겠습니까? 예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짝 고개를 끄덕였죠. 코트 위 예진은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채 농구공을 받아들었습니다. 트래비스는 벌써부터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귀여운 전학생. 한번 보여줘봐. 공 좀 튕겨는 볼 줄 알아? 경기는 시작됐고 트래비스는 일부러 몸을 부딪히며 파울을 연기했습니다. 주변 아이들은 웃거나 침묵했지만 미야마는 예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죠.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트래비스는 분명 강하게 밀었는데 예진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중심이 바위처럼 단단히 박힌 듯 흔들림이 없었죠. 그걸 눈치챈 사람은 미스터 첸이었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균형 감각이 저 정도면 태권도였나? 경기가 진행될수록 트래비스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볼을 뺏으려다 미끄러지고 몸싸움에서 밀리고 결국 땀에 젖은 채 숨을 헐떡였죠. 예진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코트 위에서 스텝을 옮기고 몸을 살짝 돌리고 필요한 순간만 정확하게 움직였죠. 그 모습은 마치 경기라기보다 상대의 모든 움직임을 조율하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엔 자연스럽게 균형이 배어 있었고 그 중심엔 태권도의 기본 원리, 힘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슛을 성공시킨 건 예진이었습니다. 농구공이 링을 통과하는 순간 코트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내지 못했고 트래비스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신발끈을 바라봤죠. 미스터 첸은 천천히 예진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예진 학생, 운동해 본 적 있습니까? 예진은 살짝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어릴 때 조금 했습니다. 그 대답은 겸손했지만 첸은 확신했습니다. 그 조금이라는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수련의 시간이 있었는지를요. 체육 수업이 끝나자 미아가 달려왔습니다. 예진아, 너 진짜 뭐야? 평범한 애는 아니지? 예진은 고개를 돌려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죠. 나는 그냥 누군가 다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그 말 한마디에 미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뭔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김혜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무게가 이제 서서히 교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래비스는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엔 이제 단순한 장난이 아닌 복수심이 서서히 깃들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로즈힐 고등학교는 평소와 다름없는 듯 보였지만 그 안에 깔린 긴장감은 분명 달랐습니다. 점심시간 도시락 사건 이후 교내 SNS에는 예진의 사진이 은근히 퍼지고 있었죠. 누구는 그녀를 도시락 참사 생존자라 부르고 누구는 웃지 않는 유령이라 부르며 키득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밤새 검은 띠를 손에 쥔 채 무릎을 꿇고 숨죽여 호흡을 가다듬었으므려. 그건 단순한 추억 회상이 아니라 다시 몸을 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진은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 있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먼저 지켜야 할 건 평정심이었습니다. 그날 체육 시간 무리가 시작됐습니다. 트래비스가 버젓이 체육 선생님 미스터 첸에게 다가가 말했죠. 선생님, 전학생 예진이랑 팀 나눠서 10일 농구 시합하면 안 될까요? 운동도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요. 미스터 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트래비스를 보았지만 예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진, 괜찮겠습니까? 예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짝 고개를 끄덕였죠.
코트 위 예진은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채 농구공을 받아들었습니다. 트래비스는 벌써부터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귀여운 전학생. 한번 보여줘봐. 공 좀 튕겨는 볼 줄 알아? 경기는 시작됐고 트래비스는 일부러 몸을 부딪히며 파울을 연기했습니다. 주변 아이들은 웃거나 침묵했지만 미아만은 예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죠.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트래비스는 분명 강하게 밀었는데 예진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중심이 바위처럼 단단히 박힌 듯 흔들림이 없었죠. 그걸 눈치챈 사람은 미스터 첸이었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균형 감각이 저 정도면 태권도였나? 경기가 진행될수록 트래비스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볼을 뺏으려다 미끄러지고 몸싸움에서 밀리고 결국 땀에 젖은 채 숨을 헐떡였죠. 예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코트 위에서 스텝을 옮기고 몸을 살짝 돌리고 필요한 순간만 정확하게 움직였죠. 그 모습은 마치 경기라기보다 상대의 모든 움직임을 조율하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엔 자연스럽게 균형이 배어 있었고 그 중심엔 태권도의 기본 원리, 힘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슛을 성공시킨 건 예진이었습니다. 농구공이 링을 통과하는 순간 코트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내지 못했고 트래비스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신발끈을 바라봤죠. 미스터 첸은 천천히 예진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예진 학생, 운동해 본 적 있습니까? 예진은 살짝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어릴 때 조금 했습니다. 그 대답은 겸손했지만 첸은 확신했습니다. 그 조금이라는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수련의 시간이 있었는지를요. 체육 수업이 끝나자 미아가 달려왔습니다. 예진아, 너 진짜 뭐야? 평범한 애는 아니지? 예진은 고개를 돌려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죠. 나는 그냥 누군가 다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그 말 한마디에 미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뭔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김혜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무게가 이제 서서히 교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래비스는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엔 이제 단순한 장난이 아닌 복수심이 서서히 깃들고 있었죠. 금요일 아침, 로즈힐 고등학교에는 평소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엔 바람이 쓸고 갔고 교실엔 웅성임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하나의 이야기만 나누고 있었죠. 오늘 태권도 대 가라데 붙는다며? 전학생 걔 진짜 나올까? 트래비스가 진짜 불렀다는데. 수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급식도 맛이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긴장한 사람은 미아였습니다. 예진의 옆자리에서 그녀는 벌써 5번이나 물을 마셨죠. 예진아 정말 나갈 거야? 예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내가 피해 다니면 다음엔 누군가 또 다치겠죠. 하지만 내가 상처받으면 어떡해. 태권도 너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난 다 몰라. 예진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햇살 아래 잎이 흔들렸고 그 속엔 오래전 기억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도장, 먼지 쌓인 매트 위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들려오던 할아버지의 목소리. 힘은 때리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 힘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버티기 위해 있는 거다. 예진은 그 말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숨지 않으려고요. 이젠 중심을 다시 잡아야 할 때예요. 오후 4시 학생들이 하나둘 체육관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무관중이라고 했지만 모두가 핑곗거리를 만들어 몰려왔죠. 창문에 기대는 아이, 스마트폰을 살짝 켜둔 아이, 체육관 문틈으로 숨죽이며 지켜보는 아이들까지. 그 체육관, 도장이자, 도전의 장이자 어떤 이들에겐 단지 구경거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진에게 오늘 이 공간은 도장의 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잊혀졌던 기술, 땀의 냄새,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는 자리였죠. 예진은 평범한 운동복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별다른 준비도 없었고 도복도 입지 않았습니다. 검은 띠도 매지 않았죠. 대신 허리에는 흰색 천을 단단히 감아 묶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던 날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래비스와 그의 동아리 친구 2명이 이미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트래비스는 어설픈 가라데에 기합을 넣으며 웃고 있었죠. 와줬네. 넌 진짜 겁쟁이는 아니었구나. 근데 나 진심일 거야. 오늘은 봐주지 않아. 예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목을 풀고 어깨를 툭 털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긴장감보다는 익숙함을 닮아 있었습니다. 미스터 첸이 심판 역할을 자처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발적으로 시작된 비공식 대련입니다.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물리적 상해는 피할 것. 대련은 예의와 존중 속에 진행돼야 합니다. 트래비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존중? 걘 내 도시락 밟힌 걸로 앙심 품었을 뿐이잖아. 예지는 조용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고요했지만 흔들림 없었습니다. 나는 도시락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짓밟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려 왔어요. 그 한마디에 체육관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장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싸움을 위한 문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들과 함께 서기 위한 문이었죠. 김혜진의 진짜 싸움, 이제 시작됩니다. 검은 띠가 다시 움직이는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예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체육관의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누군가는 무관심한 듯 스마트폰 화면을 만지작거렸고 누군가는 어깨 너머로 힐끔거리며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단 한 사람, 예진만은 고요한 물 위에 선 것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미스터 첸의 손짓과 함께 첫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상대는 트래비스가 아닌 그의 동아리 친구 중 한 명이었죠. 이름은 루크 가라데를 2년 배운 학생이라 했습니다. 그는 이 대결을 재미로 받아들인 듯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고 입꼬리를 올리며 예진을 자극했습니다. 진짜 싸움 해본 적은 있어? 그냥 영화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야? 예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볍게 한 발을 뒤로 빼며 앞굽이 자세를 잡았습니다. 발끝은 자연스럽게 바닥에 닿았고 시선은 상대의 눈이 아닌 어깨와 골반을 읽고 있었죠. 움직임이 시작되기 전 그 방향을 먼저 읽는 것. 그것이 태권도에서 배운 선의 리듬이었습니다. 루크가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몸을 비틀며 오른발 돌려차기를 시도했지만 예진은 단 한 발자국만 옆으로 물러났을 뿐이었습니다. 단 한 발, 단 한 번의 스텝. 그것만으로도 루크의 공격은 허공을 가르며 무너졌습니다. 그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사이 예진은 손끝 하나 올리지 않았죠. 포인트 없음. 다시 시작. 미스터 첸의 목소리에도 루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 이번엔 연속 동작으로 압박하려는 듯 주먹을 휘둘렀지만 예진은 마치 바람 사이를 걷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몸을 트는 것이 아니라 힘의 방향을 미리 읽고 비켜서는 것. 거기엔 어떤 힘도 폭력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완벽한 균형과 타이밍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루크는 3번의 시도 끝에 바닥을 짚고 쓰러졌고 미스터 첸이 손을 들며 선언했습니다. 루크, 포기. 김혜진, 승. 관전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저절로 박수가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무슨 무술이 저래라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화면을 확대하며 영상 촬영을 멈추지 않았죠. 그러나 진짜 대결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트래비스가 땀에 젖은 손을 옷에 닦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이마엔 알 수 없는 분노가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야. 그냥 피하지 말고 받아. 오늘 너 다 벗겨줄 거야. 예지는 말없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인사는 격투의 예가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 누군가를 향한 존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고작 2걸음. 트래비스가 먼저 몸을 낮추며 들어왔습니다. 낮은 자세에서 올라오는 훅. 하지만 예지는 반박자 빠르게 스텝을 밟으며 측면으로 빠졌습니다. 그 순간 트래비스의 팔이 예진의 얼굴 옆을 스치듯 지나갔고 그가 자세를 재정비하기도 전에 예진의 발끝이 그의 앞 신발끈을 살짝 밟았습니다. 그 발끝 하나에 트래비스의 중심이 휘청였죠. 예진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들어 멈췄고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기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자신을 이기길 바랄 뿐이에요. 그 말에 트래비스는 처음으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스터 첸이 중간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충분합니다. 대련 종료. 체육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감탄했고 누군가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김혜진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스텝, 단 한 번의 선택으로 그녀는 전세를 바꾸었고 존중이라는 무기를 꺼내 들었죠. 월요일 아침 학교로 들어서는 학생들의 얼굴엔 묘한 흥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구는 속삭였고 누구는 노골적으로 말했다죠. 진짜 태권도 국가대표였대. 검은 띠래. 지난 금요일 트래비스랑 동아리 애들 다 발렸대. 아니, 안 때렸는데도 이겼다잖아. 완전 영화야. 김혜진의 이름은 하루 만에 로즈힐의 전설로 떠올랐습니다. 복도, 식당, 도서관까지 예진의 이름이 입에서 입으로 퍼졌고 심지어 학생의 SNS에 해시태그 검은띠 전학생이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겼죠. 예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조용히 공책을 펴고 쉬는 시간엔 혼자 운동장을 걸었죠. 하지만 이제 그를 둘러싼 공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걸었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심지어 체육부 아이들은 동아리 가입 문의를 하기 시작했죠. 너 태권도 가르쳐 줄 수 있어? 우리 학교에 태권도 동아리 없잖아. 만들어야 해. 그냥 너한테 배우고 싶어. 예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들 속에서 자신이 몰랐던 원함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잊고 지우고 덮으려 했던 자신의 능력이 이제 누군가에겐 필요한 무언가가 되어 있다는 사실. 쉬는 시간 미아가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교내신문부가 만든 인쇄물 한 장을 들고 있었죠. 맨 위엔 굵은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혜진, 침묵 속의 챔피언. 예진아, 이거 봤어? 교지에 실렸어. 교장 선생님도 봤대. 예진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요일 체육관에서 있었던 상황, 예진이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도 상황을 제압한 이야기, 그리고 강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내 기자의 짧은 글이 실려 있었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혜진은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큰 소리로 보여줬다. 그녀가 지켜낸 건 단지 승부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었다. 예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했고 따뜻했습니다. 너무 과하게 썼는데요. 예진은 작게 웃으며 말했죠. 그 순간 복도에서 방송이 울렸습니다. 띵-동. 김혜진 학생은 교장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실. 예진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는 교장 선생님과 체육교사 미스터 첸, 그리고 뜻밖에도 예진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예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이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진 학생, 지난주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내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예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죠. 예진아, 내가 그렇게까지 참았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어.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돼. 예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손을 모은 채 오래도록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혹시 이 학교에 태권도 동아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지도교사는 제가 하겠습니다. 교장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도 너의 그 중심을 나눠줘야지요. 그 말에 예진은 처음으로 깊이 웃었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따라 웃는 미소가 아니라 마침내 스스로 택한 선택 앞에서 피어난 미소였죠. 검은띠 전학생의 이름은 이제 지키는 사람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녀가 선택한 건 복수가 아니라 가르침이었고 소문이 만든 영웅 대신 스스로 만든 길을 걷기로 한 진짜 선택이었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오후 로즈힐 고등학교 체육관에 새하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태권도 동아리 창설 기념 시범 수련회. 학생들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태권도의 진면목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심엔 여전히 조용한 전학생, 김혜진이 있었죠. 하지만 예전의 예진과는 달랐습니다. 고개는 숙여 있었지만 어깨는 펴져 있었고 말은 적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검은 띠는 허리보다 마음에 더 단단히 감겨 있었죠. 시범 수련회가 시작되자 예진은 체육복 대신 말끔한 도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학생들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모습엔 위엄과 평온함이 공존했죠. 모두 도복 끝을 정리해 주세요. 예진은 차분히 동아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태권도는 싸우기 위한 무술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정신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아도 도복을 입고 서 있었죠. 첫 번째로 도복을 입은 제자이자 예진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한 친구였습니다. 그날의 시범 동작은 거칠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예진은 손끝과 발끝으로 중심을 어떻게 잡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무릎의 각도, 시선의 방향, 그리고 무엇보다 멈추는 용기를요. 동작 하나하나마다 박수가 터졌고 교장 선생님은 흐뭇한 얼굴로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스터 첸도 손에 쥔 호루라기를 내려놓고 박수를 보냈죠. 행사가 끝난 뒤 복도를 지나던 트래비스가 체육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멀리서 예진이 학생들에게 절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죠.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예진은 그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트래비스는 머쓱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좀 생각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너한테 고마워. 내가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게 해줘서. 예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트래비스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진도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복수가 아닌 서로를 바라본 경험이 놓여 있었죠. 며칠 뒤 교내 신문에 이런 문장이 실렸습니다. 로즈힐엔 이제 더 이상 약한 친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태권도 동아리는 더 많은 학생들로 붐볐습니다. 예지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힘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죠. 그건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검은띠 전학생 김혜진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고등학생일지 몰라도 어떤 이에게는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였죠. 그녀가 보여준 품격. 그건 곧 진짜 강함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은띠 전학생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다음 이야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진짜 강함이란 무엇인지 오늘도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